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리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은 댓글 중에 김정숙님께서 방문 요약 태그 찍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방문 요약에서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인 RFID를 이용한 태그 찍기를 정복해보는 특강입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대상자 집에 갔어요. 그러면 스마트 장교양 어플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클릭하시고 시작 중입니다 하면서 어플이 구동이 됩니다. 그럼 잠깐 보시면 위에 LTE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요금제에 가입하셨다면 태그를 찍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셔야 태그를 찍으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6자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NFC 인식을 성공했습니다 라고 뜨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급여 종류를 선택하세요. 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급여 종류를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자, 급여 종류는 방문 요양 선택하시면 되겠죠? 제가기관을 선택하세요. 자, 제가기관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런 경우는요,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제가센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위에 걸 제가 선택해 보았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그러면 홍길동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수급자 이름이 홍길동님인 거예요. 자, 확인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요. 어머, 우리 수급자가 홍길동님이 아니신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싶으시면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홍길동님이 맞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승인되었습니다. 홍길동님의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작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럼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된 시간이 180분이다 혹은 240분이다 하는 만큼 일을 하시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종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먼저 로그인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플을 실행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어플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중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6자리겠죠? 자기가 설정할 거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자, 처음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계약된 서비스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료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스트 태그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종료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다 안 됐어요 라고 뜹니다. 여러분은 취소하시고 더 일을 하신 다음에 약속된 시간이 됐을 때 종료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태그라서 188분이 뜰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저는 180분을 계약한 홍길동님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찍어서 188분이 되었어요. 내가 약속된 시간이 180분이어도 실제로 한 시간이 188분이면 여기에 188분을 나눠서 적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개인위생에서 옷 갈아입히기 세면 구강 청결 몸단장 도움을 했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몸 씻기 도움을 했으면 요걸 클릭할 거예요. 식사 도움 영양관리 했으면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동 도움 했으면 해당되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개인위생, 몸 씻긴 안 했고 식사도움 했고 체위 변경 안 했는데 이동도움도 안 했는데 제가 눌렀어요. 화장실 이용하기 도왔고. 자, 취소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빨간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빨간 색깔인 것이 누른 게 되는 거고요. 제일 밑에 제공 시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저는 100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88분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분이 빠진 나머지 88분을 나누어서 입력하면 되는데 완료 버튼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서비스 1에서 서비스 2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쭉 나와 있는데요. 인지활동 지원은요. 여긴 건드리지 않으세요. 여기는 누가 5등급이신 분들 혹은 1, 2, 3, 4등급이어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활동 지원 영역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지관리 지원에 쓰실 수도 있고요.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나눠서 쓰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정서 지원은 60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60분 이내로 써주셔야 되고요. 밑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나오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요. 가능하면 90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90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반드시 특이사항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88분 입력해 볼게요. 자, 인지활동 지원 넘어가고 인지관리 지원도 전 넘어갔고요. 정서 지원에 20분 입력했어요. 그럼 다음 누르고 완료 누르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이건 했는데 개인활동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외출 안 했어요. 그러면 제공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68분 남았죠. 여기다 68분 써서 0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실수를 엄청 많이 하세요. 요 분을 68분을 다 안 쓰시고 8분을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볼게요. 저는 60분만 썼어요. 내가 180분만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0을 안 맞춘 상태에서 나머지 변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신체 기능은 유지, 식사 기능도 어제와 다르지 않아요. 유지, 인지 기능도 유지 이렇게 기본값으로 하고요. 만약에 호전이나 악화가 되었으면 호전, 악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변 실수 횟수와 소변 실수 횟수를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바로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소변 실수 1회를 적고 다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완료, 다음. 특이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엉덩이가 짓물러서 파우더를 발랐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르고 가족에게 알림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완료 버튼이 밑에 없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세모 모양 있죠. 요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특이사항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완료 버튼이 나와요. 제가 볼게요. 저는 특이사항을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그럼 작성 완료 누를 수가 있죠? 눌렀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남은 시간은 0분이 되도록 각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 아직 8분 남았잖아요. 그쵸? 요거를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8분을 없애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없애냐면요. 서비스 1을 다시 눌러봅니다. 자, 그럼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서비스 2를 눌러도 되고 1이나 2를 눌러서 남은 8분을 없앨 건데 저는 신체활동 지원 영역을 제공시간 100분을 108분으로 고칠 거예요. 고쳐보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죠? X를 눌러서 108분을 누르면 남은 시간이 0이 됐죠? 다음 눌러주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을 안 누르고 서비스 2를 눌렀죠?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음을 누르면 변화 상태로 넘어가요. 그쵸? 서비스 1에서 다음을 누르면 서비스 2로 넘어가고요. 서비스 2에서 다음을 누르면 변화 상태로 넘어가요. 다음을 눌러도 되고요. 요 위를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미 다 다음에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특이사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서명해주세요. 서명을 하라고 나옵니다. 요양 요원이 서명을 하는 거니까 내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사랑님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번에는 수급자 보호자 서명을 쓰라 그랬어요. 아까 이분은 홍길동님이셨으니까 수급자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길동님이 사인을 하게 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전송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전송되었습니다. 자, 홍길동의 방문 요양 188분이 전송되었습니다 하면서 화면이 꺼집니다. 그러면 종료 전송이 완료되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방문 요양 태그 찍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자꾸자꾸 전화하십니다. 모르면 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맞고요. 노력하시고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슈리쌤이었습니다.